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장태혁 교수님부터 소개를 받은 한국외국어대학교 ELLT 학과의 박정식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ADD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렇게 펀딩을 받아서 제가 3년째 수행하고 있는 연구 과제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제 전투기 안에서 그 조종사가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버튼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콘솔 푸시를 하거나 이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기기를 조작했는데, 그 전장 상황에서 음성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 개발이 가장 주된 목적이고요. 지금까지 그 관련된 연구로 그 전투기 안에서, 전투기 내부에서 전투기 조종사가 음성을 통해 전투기를 컨트롤하는 연구 사례는 많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쓰이고 있는 전투기에서도 적용이 돼서 사용이 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고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라는 전투기라든지 아니면 특히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훈련 시스템에서 음성 기반으로 이렇게 컨트롤을 하는 그런 연구 내용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유인기, 조종사가 탑승하고 있는 유인기와 그다음에 같이 훈련을 하는, 같은 전장에서 훈련을 하는 무인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인기와 무인기가 같은 현장에서 훈련을 할 때, 또는 전장에서 어떤 상황을 통제를 할 때, 유인기 조종사가 무인기를 음성을 통해서 제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인기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제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관제센터, 지상의 관제센터가 먼 거리에 있는 무인기를 콘솔이라든지 이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통제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반적이었는데, 이걸 이제 음성으로 통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관제센터가 아니라 현장에서 같이 훈련을 하는, 협업을 하는 유인기 조종사가 무인기를 음성으로 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 연구 사례가 전혀 없고요. 무인기와 유인기 사이의 협업을 음성을 통해 한다는 그런 연구 사례가 보고된 바가 없고, 자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에서 이제 4가지 유용한 토픽들을 가지고서 하나씩 진행을 해왔습니다. 아마 음성인식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가장 일반적인 그런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시스템이 운용되는 그런 배경이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음성을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어휘를 인식할지에 대한 어휘 선정과 그 다음에 음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테스트는 실제로 인식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인식기가 제대로 조작하는지 테스팅을 하는 시험 과정. 이런 4가지 토픽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토픽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그 안에서 인문학과 공학간의 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세부적인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인기 통제 운영 개념에 대한 연구는 쉽게 말해서 이제 유인기 조종사가 무인기를 컨트롤할 때, 음성으로 컨트롤할 때 음성 처리를 하는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듈들을 분석을 하고, 음성 시스템의 음성 요소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유인기와 무인기 시스템 중에 어떤 부분을 담당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음성으로 컨트롤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론을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음성 시스템은 음성이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전처리를 통해서 자문을 제거하거나 특징 파라미터를 추출하고, 거기에 추출된 파라미터를 가지고서 인식을 수행하고, 그다음 인식 결과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이런 과정들이고요. 시스템 안에서, 유인기 조종사가 있는 유인기 시스템 안에서 인식을 담당을 한다면, 그 인식된 결과를 텍스트 데이터를 무인기에 전달하는 이런 방식이 첫 번째가 될 수 있겠고요. ETSI라는 그 유럽의 표준에서 음성을 통제하는 어떤 표준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분산 음성 인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거를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유인기 시스템에서는 특징 파라미터를 추출하는 정처리만 담당하고 그 다음에 추출된 피처를 이제 무인기로 보내서 인식을 유인기 시스템 안에서 직접 하는 이런 개념이 또 한 가지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음성 데이터를 통째로 날려서 스피치 데이터를 보내서 이제 전처리와 음성 인식 부분을 무인기가 도맡아서 하는 이런 세 가지 관점으로 운영 체계를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전송되는 패킷 데이터의 사이즈를 분석을 해서 패킷 데이터가 아무래도 작을수록 전송률이 손실률이 적기 때문에 그런 유인기 안에서 인식까지 하고 텍스트 데이터를 무인기로 전송하는 이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도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장에서 유인기와 무인기가 간에 상호 협업을 할 때 1대1 유인기 한 대가 무인기 한 대를 통제를 하는 1대1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무인기를 유인기 한 대의 조종사가 컨트롤하는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1대4, 1대 n의 협업 상황도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일 처음에 무인기가 음성 명령으로 통제 명령을 내리기 전에 어떤 무인기에 이 명령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디시전을 먼저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이제 어떤 무인기와 각각 그 전송할 대상 무인기를 커넥션하는 연결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무슨 개념이 어떤 기술이 사용이 되냐면 요즘 그 보이스 트리거라는 기술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일반화가 되고 있는데 이 보이스 트리거를 가지고서 무인기 통제에 적용을 하는 이런 개념도 저희가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스 트리거는 쉽게 말해서 요즘 그 인공지능 스피커 많이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 스피커에서 음성 명령어를 내리기 전에 호출을 하죠. 먼저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SK텔레콤의 누구라는 스피커에서는 아리아라고 부르는다. 아니면 아마존의 에코 시스템에서는 알렉사라고 부르고 호출을 하는 과정이 있다면 그게 보이스 트리거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음성 인식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음성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호출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입력되는 음성을 인식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어떤 유인기 조종사가 해당하는 명령을 전송할 무인기를 먼저 호출하는 이 부분을 보이스 트리거 모듈을 사용해서 식별을 하고요. 무인기를 식별을 하고 그 식별된 무인기와 커넥션이 이루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임무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상황, 그런 과정으로 통제 운용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 트리거 기반의 무인기 통제 운용의 예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유인기에는 2명 이상의 조종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일반적인 대화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음성 컨트롤 명령 전달이 필요할 때 해당 무인기의 이름을 호출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어휘가 저희가 디파인하는 어휘는 에이전트 알파는 무인기의 이름이고요. 그렇게 이런 보이스 트리거의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그 다음에 해당 무인기 알파라는 무인기와 연결이 되고 그 다음부터 전달되는 이 명령어가 인식이 된 다음 인식된 결과가 이쪽으로 인식된 결과가 무인기로 전송이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는 이런 일반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한 대의 유인기가 조종사가 여러 개의 무인기를 통제를 하는 이런 시나리오들도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면 제일 처음에 에이전트 알파라고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연결이 되면은 성우 이제 임무 명령 통제 명령을 통해서 뭔가 성우 교육을 하다가 전송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끝나면 디스커넥션을 하고 명령도 중요한 이 해당 무인기와 커넥션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무인기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음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어떤 어휘를 명령어로 그 정의된 어휘를 가지고 실제로 일반인은 내려다가 음성을 녹음하고 그다음에 기기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제일 어려웠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연구 자료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인기 시스템의 조종사가 무인기한테 어떤 명령으로 어떤 협업, 어떤 임무를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명령으로 전달할지에 대한 그런 자료가 전혀 없었고, 그래서 명령 어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참 난감한 그런 감에 부딪혔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그 관련된 어떤 조종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조종사로부터 전문가 자문을 얻고, 그 다음에 항공 운항 전공 학생과 교수님들도 자문을 받고, 그리고 또 그래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문헌과 자료들을 조사했습니다. 무인기가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수행 임무라든지 무인기 운용을 위해서 국제 표준이 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명령 어휘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저희가 도출한 결과는 일반적인 조종사들 간에 통신할 때 간단 명료한 어휘를 사용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적게는 1개에서부터 많게는 5개까지의 이런 간단 명령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죠, 명령어를. 그 다음에 국제 통신 표준이 영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 간에도 영문으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술이 미국 무인기간의 협업 기술이 음성을 통한 인터페이스가 표준이 된다면 그때도 이제 영어로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영문을 어휘로 구성을 해야겠다는 그런 결론을 도출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료들도 스탠레드 사업들이라는 무인기 업무와 관련된 자료들도 조사됐고, 그 다음에 전투기 우선통신 업무 보고 여기에서도 어휘를 참조를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출하는 어휘가 약 260개의 어휘.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종사가 이 어휘를 다 기억을 해야 무인기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어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핵심이 되는 어휘들 약 260개와 그거로부터 그 어휘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약 170개의 명령어 이런 셋을 구성을 했습니다. 스탠레그 4586이라는 표준은 나토에서 정한 그 국제 표준 문서인데, 이게는 지상 관제센터와 무인기 간의 어떤 송수신 데이터, 협업 업무들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행 조종과 모드 제어에 관련된 명령어들, 임무 명령과 상태에 관련 저희 처음에 이제 이 스탠레그 사업을 있는 모드 제어 명령 SSD부터 이러한 업무들을 분석을 하고 거기와 관련된 어휘들, 명령 어휘들을 샘플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버전입니다. 보시면은 스테이터스, 플라이트 셋업, 프리페어 런치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딱 봐도 뭔가 좀 무게 보이고 또 일반적인 그런 어휘로 보이죠. 그래서 이게 제일 큰 문제점은 초기 버전에서 저희가 분석을 녹음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 버전을 분석해보면 영어 문법이 맞지 않은 일반적인 문법이 아닌 그런 사례들도 찾을 수 있었고요. 여기 보면은 플라이트 셋업, 명사하고 동사가 오거나 동사가 오고 명사가 오고 그런 직접지 않은 문법들이 보시면 그런 문법들이 보였고, 그 다음에 같은 명령어인데 같은 일을 수행하는 명령어인데 여러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혼용이 되는 그런 문제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식에서 불필요한 그런 정관사들도 예제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초기 버전을 좀 개선을 해서 이렇게 파일을 다시 새롭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공학 전공이다 보니까 언어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어휘를 사용하는,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의사학을 전공하는 그런 분들 자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언어위과 그다음에 의사학을 전공하는 그런 전문가들부터 자문을 받아서 이런 어휘를 도출을 했습니다. define, select, change 이런 혼용된 여러 명령 동사들을 report라든지 say 이런 형식으로 통일을 시키고 교육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고유명사죠. 그리고
어떤 지역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를 최대한 배제하고 왜냐하면 고유명사가 들어가면 어휘가 무슨가를 달아지기 때문에 웨이프 셀 이게 이빨이라고 가정하고 웨이프라는 어휘로 배제를 하고 이런 과정으로 명령어로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도출한 게 약 260개의 어휘를 그 일부 구역에서는 200개 어휘를 도출 스테이트 퍼스트 플라이트 셋업 프리페어 런치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딱 봐도 뭔가 좀 무게 보이고 또 일반적인 그런 어휘로 보이죠. 그래서 이게 제일 큰 문제점이 초기 버전에서 저희가 분석을 녹음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 버전을 분석해 보면 영어 문법이 맞지 않는 일반적인 문법이 아닌 그런 사례들도 찾을 수 있었고요. 여기 보면은 플라이트 셋업, 명사하고 동사가 오거나 동사가 오고 명사가 오고 이런 문법들이 보였고 그 다음에 같은 명령어인데 같은 일을 수행하는 명령어인데 여러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혼용이 되는 그런 문제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식에서 불필요한 그런 정관사를 또 예제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초기 버전을 좀 개선을 해서 이렇게 파일을 다시 새롭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공학 전공이다 보니까 언어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어휘를 사용하는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문사학을 전공하는 그런 분들 자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언어학과 그다음에 문사학을 전공하는 그런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이런 어휘를 도출했습니다. define, select, change 이런 혼용된 여러 명령 동사들을 report라든지 say 이런 형식으로 통일을 시키고 교육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고유명사죠. 대부분 어떤 지역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를 최대한 배제하고 왜냐하면 고유명사가 들어가면 어휘가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웨이프 셀 이게 이빨이라고 가정하고 웨이프라는 어휘로 배제를 하고 그런 과정으로 명령어를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도출한 게 약 260개의 어휘를 그 일부 구역에서는 206개의 어휘를 도출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다른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도 똑같은 이런 고민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인식기가 적용이 되는 그런 인터페이스 환경과 어떤 서비스되는 어떤 사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실제로 인식을 해야 되는 어휘를 구성하는 작업이 공학을 전공하는 공학자로서는 크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도 섭외를 해서 자문을 구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 어휘가 정의가 됐고 이 어휘들을 가지고서 음성 인식을 위한 음성 녹음을 하고 DB를 구축하는 과정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서도 상당히 큰 제약점에 난관에 봉착을 했습니다. 어떤 화자를 선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녹음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 어휘들이기 때문에 화자들마다 스킬이 다 다릅니다. 영어 스킬이. 그리고 발음들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이 과제를 제가 이직을 하기 직전에 저희 아래쪽 지방에서 수행을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투리가 참 문제였습니다. 그 영어를 같은 어휘를 발성을 해도 은연중에 그 사투리가 표현이 되는 그런 문제점들. 그래서 많이 큰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녹음을 할 때 화자는 저희가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자를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리스트를 주고서 바로 현장에서 녹음을 하라고 하면은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당황하고 그다음에 잘 녹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녹음 시작하기 전에 미리 스크립트 파일을 주고 그다음에 연습을 해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또 영어 발음을 잘 못하는 그런
그 화자들을 위해서 가이드 음성 파일을 녹음을 해서 제공을 해서 들려주고 이거를 몇 번 듣고서 오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 과정으로 녹음을 했는데도 또 이상하게 발상한 그런 화자들이 분명히 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음을 통해서 청취 테스트를 했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청취 테스트를 한 건 아닙니다. 구글에서 이 검색을 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청취를 하고서 이제 어떤 이번 개별 몇몇 화자들은 또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발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그러면 그 화자들을 다시 오라고 해서 재녹음을 시켰습니다. 재밌는 거는 제가 구글에서 재녹음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아래쪽에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 보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숫자 리딩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인식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한 자리 디짓이라면 뭐 문제될 건 없지만 지금 여기처럼 request altitude 1552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이 1552를 영어로 표현을 할 때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 1552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1552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 1552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영어 발음을 숫자를 인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그 인식률을 좀 높이려는 개선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 숫자는 그리고 또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통신 언어 교본에도 조종사 간의 이런 숫자를 리딩을 할 때 한 자리씩 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100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1552 이런 식으로 읽게 돼 있어서 저희도 그 교본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숫자 인식을 하도록 이렇게 리딩 규칙을 정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음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한 결과 47명, 50명을 채우려고 했는데 그 3명은 도저히 학습 데이터로 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47명의 화자로부터 약 3번씩 발송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각 어휘별로 141개의 데이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제 이 음성 DB가 끝났으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야죠. 그래서 이 인식 과정은 뭐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구체적인 거는 생략을 하고요. 인식 대상이 단어냐, 문장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을 결정해야 됩니다. 요즘은 문장 인식, 연결어휘 인식이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딥러닝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데 굳이 이 260개 정도 되는 어휘의 조합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딥러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을지. 왜냐하면 딥러닝으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면 서버 베이스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식 알고리즘을 무엇을 사용할지를 고민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각도로. 그래서 무인기 제어형 음성인식 시스템은 시스템 내장형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 서버를 통해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유인기 내부의 시스템에서 직접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실을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무인기 제어 명령어는 어휘의 조합으로 한정된 어휘들의 조합으로 구성이 되고 문법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분석을 해서 저희는 그 문법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연결어휘 인식 시스템을 개발을 하기로 이렇게 결론이 나서 지금까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 알고리즘은 뭐 전처리부가 있고 음향 모델 학습, 그다음에 문법 네트워크 구축 이런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고요. 전처리부에서는 음성 구간을 검출하고 잡음 제거를 하는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F-16 전투기 잡음 음성을 수집을 해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서 잡음 제거 실험을 했고요. 이따가 시간이 되면은 이 음성 파일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향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인기 시스템 내장형과 그다음에 실시간 처리를 위해서 딥러닝보다는 HMM 기반으로 학습을 해도 충분히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HMM 기반의 음향 모델 학습 기법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휘의 어휘의 그 길이에 따라서 스테이투스를 조절하는 이런 방법도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법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는데요. 이 문법 네트워크라는 것은 연결어휘 인식에서 문법에 맞는 어휘들만, 문법에 맞는 결과만 그 accept를 하기 위해 적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 박스를 어떤 노드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은 첫 번째 스타트 노드에서 첫 번째 인식된 어떤 단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단어들이 이렇게 정해지는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포트 다음에는 로이터라든지 배터리 이런 단어들만 올 수 있고 배터리 다음에는 capacity 이런 단어가 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문법을 구성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 네트워크 기반의 연결어휘 인식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입력 음성이 report, loiter, altitude라고 입력이 됐을 때 이 각각에 대한 인식 결과가 지금은 3순위까지만 나왔는데 3순위까지 인식 결과가 나왔다고 보면 일반적인 음성 인식 시스템이라면 문법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은 시스템이라면 1순위의 결과를 조합한 report, route, altitude 이게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문법 네트워크 상에서 나올 수 없는 명령어휘라면 만약에 이게 문법 네트워크 상에 있다면 이게 그대로 인식 결과로 나오게 되지만 문법 네트워크 상에서 이 결과가 없다면 그 다음 순위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내는 report, loiter, altitude 이 결과를 인식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문법 네트워크 그래마 트리를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고요. 그 다음에 또 문법 네트워크로 맞는지 틀린지 이거를 체크를 할 때 각각의 인식된 결과가 3순위까지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게 인식 결과가 많으면 더 숫자가 커지겠죠. 그런 여러 조합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해야 돼서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단어 3이 인식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실시간 처리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좀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어의 인식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첫 번째 단어 인식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간에 문법에 맞는 그 조합만 고려를 해서 모든 그 조합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고 각각의 단어가 하나씩 인식될 때마다 나올 수 있는 문법에 맞는 단어들의 조합만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과를 보시면은 첫 번째 단어로 capacity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법 네트워크 상에서 start node 다음에 capacity를 시작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 3순위 결과는 완전히 배제를 하고 1순위와 2순위 첫 번째 단어로 나올 수 있는 결과만 accept를 해서 이 결과 다음에 이제 조합이 되는 그 결과를 계속 이렇게 하나씩 붙여가는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다음에는 이제 2순위 두 번째 단어는 root, loiter, launch가 있는데 리포트 다음에는 root라고 연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리포트와 연결될 수 있는 loiter 결과만 accept를 하고 그 다음에 또 request의 경우에는 request와 이 세 가지 조합 중에서 세 가지 단어 조합 중에서 붙을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launch하고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단어 3에 대한 인식 결과가 들어오면 report, loiter 이 결과와 그 다음에 세 가지 그 후보 중에서 조합이 될 수 있는 altitude하고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altitude와 longitude와 연결이 되고요. execute은 report, loiter 다음에 execute은 조합이 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상에서 문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배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request, launch 다음에는 이 세 가지와 모두 결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탈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인식이 된 상황 그 결과 중에서 제일 높은 값을 내는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식 음향 모델을 구축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서 약 97%의 인식 결과를 단어 어휘 인식 결과를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성능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제 시험 환경 제작인데요.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말씀드릴 건 없고요. 인식 정확도를 검증하고 그 다음에 협업 실제 무인 통신 환경에서 무인기 제어 검증을 위해서 저희가 설계한 환경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1대1 협업 환경이라고 해서 이 무인기 간에 실제로 명령어 전송이 제대로 되는지, 인식과 명령어 전송이 제대로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대1 협업 환경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시스템이 있고, 이걸 유인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격에 있는 일단 무인기 시스템에서 여기서 인식된 결과가 제대로 전송이 돼서 출력이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이런 환경으로 시험 환경을 제작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저희가 수행한 내용을 최대한 어려운 그런 부분을 배제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맺은말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진 않은 것 같네요, 다행히. 네, 저희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저희가 좀 개발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리고서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이런 그림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음성 인식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거는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처음에 이제 이 자료에서는 50년대에 음소 타작이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60년대에 숫자 음성 인식기가 개발이 됐고, 이제 음성 인식이 실제로 일반인들한테 널리 알려진 시기는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휴대폰이 등장을 하면서 다이얼하는 보이스 다이얼링 기능이 제일 첫 번째 상용화된, 일반인들에게 상용화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애플이라든지 구글의 모바일 음성 검색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전 세계 IT를 대표하는 업체들에서 모두 다 출시를 하고 있는 음성 인공지능 스피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상용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애플리케이션이 10년, 20년 뒤에는 이제 가정마다 하나씩 이제 보급이 될 그 인공지능 비서 아이언맨에서 등장하는 그런 비서 시스템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비서처럼 이렇게 진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인공지능 스피커가 아마 그 비서 시스템의 초기 버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뭐 로봇에 탑재된 시스템이나 스마트 홈에 탑재된 시스템뿐만 아니라 국방이라든지 교육, 의료이면 서비스업, 이런 여러 가지 업종에서 음성 인식 기술이 편리한 인터페이스로 탑재가 돼서 상용화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애플리케이션, 그 국방 쪽에서 제가 특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다른 애플리케이션들마다 각각의 그 도메인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어휘가 또 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실시간 처리라든지 아니면 서버가 아닌 그 내장형으로 통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 인식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각의 그 어플리케이션 환경, 도메인마다 그 개발을 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4가지 과정들이 똑같이 고민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는 언어 처리라든지 음성학, 이런 다양한 학문들 간의 융합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학문들이 다 뿌리가 돼서 융합이 돼야 이런 서비스들, 음성인식 서비스가 제대로 적용이 되고 이제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융합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 IT 기술들이 있는데, 음성인식은 가장 대표적인 인문학과 공학 사이의 융합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학자들, 학생들, 연구진들과 그다음에 그 국내 음성인식 융합으로 가장 대표적인 전통과 역사가 오래된 음성학회에서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책임과 임무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또 그 안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